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2021년 메가랜드 평가단 3회 이제 공시법 해설 강의를 합니다. 어, 아마 문제를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를 보시면서 저를 조금 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뭘 욕했냐면, 지문이 너무 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지문을 좀 길게 한 이유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먼저 이제 첫 번째가요. 어, 사실 지금 오늘 하는 이 부분이, 오늘 하는 부분이 이제 토지 이동과 이제 그 지적 정리라는 그 테마인데요. 요 파트가 시험에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요.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 내용이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내용이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문항수를 이제 10문항만 내용은 좀 많고 난해해서 내용은 좀 많은데 문항수를 한 10문항 정도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요. 상당히 지문 하나에 많은 내용들을 좀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문이 좀 길어진 게 있고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파트가요. 다른 우리 지적 이제 공간정보법 안에서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이 파트가 시험에 출제가 되면 원래 본 시험도 지문이 길어요. 이 파트가요. 지문이 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특히 이제 차라리 예전처럼요. 우리 2교시에 2차 과목을 다 보던 시절이 저는 사실 그때가 오히려 더 나았어요.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2교시 한꺼번에 다 치를 때는 그때 보자 150분에서 2시간 30분 동안 2차 시험을 다 달아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30분 사실 이게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텨내기가 좀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게 자꾸 해마다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아예 2교시, 3교시로 해서 2차 과목을 이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분리를 시키게 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 우리 한 과목에 40문제 50분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150분인데,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은 웬만한 분들이 시간이 조금 남으세요. 50분 하면 시간이 남으세요. 난 법령 실무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그럼 뭐, 둘 중에 하나죠. 공부가 아주 덜 되신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그 문제를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막 꼼꼼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막 그런 분들. 제가 이제 너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험은 좀 이렇게 적절하게 시간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연습이 부족해서 막 꼼꼼하게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시간이 남아요. 일단 부동산 공법. 예. 많이 남죠. 부동산 공법. 왜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 그 뭐 붙잡고 있는다고요. 뭐 붙잡고 있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요. 50분 하면 물론 뭐 부족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이제 공시세법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은 비교적 빨리 풀어. 빨리 풀고 등기세법이요. 등기세법이 둘 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간 안배를 하니까 크게 시간이 안 부족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 등기세법, 그죠? 공시화세법 얘를 상교시로 따로 보니까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걸 또 따로 보니까 그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실 때 자꾸 긴 지문으로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본 시험에 가시면 당황하지 않고요. 시간 안배가 되거든요. 연습을 하실 때는 자꾸 좀 긴 지문으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시세법은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이제 저를 또 뵙는데 제가 뵙자마자 이제 일단 변론부터 하려고 여러분들이 저를 또 욕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만 시험의 난이도는 이제 거의 본시험 난이도와 맞추어서 제가 시험은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죠. 1번입니다. 1번. 자, 토지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신규 등록 신청 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자, 신규 등록은요. 이제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등기부 신규 등록 신청 당시에 등기부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죠. 이제 아직 지적 공부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당연히 등기부는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등기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청하시는 분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토지 이동은 등기부가 있으니까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토지 이동은 없어요. 근데 신규 등록은 신청 시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라는 점이 신규 등록의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신규 등록에서는 이게 또 핵심 중에 하나죠. 첨부해야 하나. 맞습니다. 근데 해당 서류를 이미 해당 지적소관청이 이미 그 지적소관청이 그걸 담당하는 지적소관청이 이미 관리하고 있다. 지적소관청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이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뭐 별도로 첨부, 상식적으로 봐도요. 굳이 별도로 첨부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자, 다만 이때는 누구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가름하는 겁니까? 우리 신규 등록, 토지 이동 신청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가름하는 것이지 시도지사 확인 아니에요. 네, 그래서 1번은 X. 이렇게 시험에 냅니다. 본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하나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확인으로 이미 지적소관청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가름한다. 이건 신규 등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토지 이동도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신규 등록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등록 전환을 신청하는데 이미 지적소관청이 그 해당 서류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 다 가름할 수 있다. 이 신규 등록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2번 토지 이동이란 신규 등록, 자 토지 표시가 새로 발생한 거죠. 등록 전환 변경이 되는 거고 분할은 변경과 발생이 같이 일어나죠. 그 다음 합병은 소멸과 변경이 또 같이 일어나죠. 그 다음 지목 변경 역시 변경된 거고 도시개발 사업 당연히 변경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소재를 제외하고는 아예 필지부터 새로 획정하니까 소재 제외하고 다 바뀌어요. 당연히 변경이죠. 자, 그래서 등으로 인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토지 표시라고 하죠. 소재부터 그 좌표까지를 토지 표시라고 하죠. 그 토지 표시가 새로이 신규 등록되거나 기존 등록된 거니 신규 등록되거나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변동되는 것 또는 등록된 것이 말소되는 것, 소멸.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이다. 그죠?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 그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 이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네요.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이죠. 자, 그 다음 3번. 토지 이동이 있어 토지 소유자 등에게 신청 의무가 있는 때에는 자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이라는 게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 토지 표시는 권리관계, 사실관계. 토지 표시는 권리관계예요, 사실관계. 사실관계다, 그죠? 팩트예요, 사실관계. 팩트니까 당연히 신청 의무 있고요. 팩트니까요. 신청 의무 있고 그 다음 우리 지적소관청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 심사. 우리 지적은 실질적 심사. 그 다음 팩트니까 신청 의무 있다. 팩트니까요. 뭐랑 똑같으냐면 이 법리는요. 다른 법에서도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관계에 관한 법에 보시면 출생신고 있죠.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건 팩트거든.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팩트니까. 출생이나 사망 이건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냥 법률혼 관계라는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건 팩트 아니에요.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권리관계가 발생해. 근데 출생이나 사망은 그냥 팩트거든. 그러니까 얘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뭐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 근데 혼인신고, 신고 의무 있어요, 없어요? 혼인신고가 여러분 신고 의무 있습니까? 아니, 그럼 법에서 뭐 몇 년 이상 뭐 연애하면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규정 두나요? 내지는 뭐 얼마나 사랑하면 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팩트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그 신고 의무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지적이라는 토지 표시는 사실관계 팩트거든. 근데 등기는 권리관계거든.
권리, 팩트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아니라 권리관계거든.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어요. 다만 부동산 표시에 관해서만 신청 의무가 있죠. 왜? 부동산 표시는 팩트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어 소유자 등에게 신청 의무가 원칙 있습니다. 있는 때에는 9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이 신청해야 되나? 자, 원칙은 며칠? 60일.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제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슬프거든. 생각해 보세요. 내 토지가 바다가 돼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프니까 슬퍼할 시간을 30일간 더 줘. 그래서 며칠 이내? 90일. 그래서 등록 말소만 며칠? 90일. 서로 뒤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3번은 역시 X. 그 다음 4번. 토지 이동 시에도 토지 소유자는 신청 의무는 있죠. 팩트니까 신청 의무는 있으므로 그 의무를 해태한 데는 의무는 있지만, 왜? 지적은 직권주의입니다.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요, 그때 직권이 발동됩니다. 따라서 의무는 있지만 위반, 해태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제재 부과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재 부과는 안 해요. 지적은 직권주의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이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별도로 위반하더라도 제재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으로 신청한 것은 범죄입니다. 거짓으로 신청한 것은요. 예, 왜 우리 위기에 의한 공무방해죄거든. 거짓으로 신청하면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제재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요, 뭐 몇 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징역 이런 것들 시험 범위에서 다 제외됐어요. 그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그런 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지적에서 이 처벌에 관한 이 벌칙에 관한 규정들 다 범위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재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직권주의니까 제재는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5번.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고, 벌써 틀렸네요. 그러면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을 하려면 도면 새로 작성하셔야 돼요. 도면 작성하시려면 도면이 여러분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닙니다.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측량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적 측량 당연히 실시하셔야 됩니다. 할 필요는 없고,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주척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당연히 X 틀렸습니다. 측량을 해서 도면 새로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시 60일. 아까 등록 말소만 90일. 지적 소관청에 등록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맞네요. 그 다음 2번.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등록 전환. 왜 등록을 전환하는 겁니까? 등록 전환의 정의가 뭐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등록을 전환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하니까요. 산을 깎는다 이 말이에요. 개발행위를 하니까 더 이상은 소축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록을 전환하는 겁니다. 개발행위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요, 토지가 조그매져. 토지가 조그매지면 더 이상 소축적 6천분의 1의 축척에서는 점밖에 안 나와. 6천분의 1에서는 정밀도가 아주 낮거든요. 근데 거기다 토지를 또 분할을 하면 토지가 작아지니까 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더 이상은 소축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를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역시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그 다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돼서나 사실상 형질 변경됐어요. 개발행위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존치할 수가 없어요. 개발행위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지목 변경은 할 수 없다. 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느냐? 법령의 제한 때문에. 그 대표적 법이 뭐냐 하면 농지법, 산지관리법입니다.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는 그 전용 허가를 득하기 전에는요, 함부로 지목 변경 못 합니다. 근데 사실상 형질 변경은 돼서 이미 개발 행위는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더 이상 소축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등록은 전환시켜 줍니다.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요. 속기 쉽습니다. 4번.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맞네요. 비교하실 것은 앞에 우리 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해야 하네요. 아직 등기부 개설되어 있지 않거든요.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토지등록들은 다 등기 촉탁해요. 그래서 등기 촉탁해야 한다. 등기부도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신규 등록은 예외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신규 등록은. 근데 얘는 등록 전환이니까 당연히 등기 촉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록 전환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 내용이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 전환을 하느냐? 대상 토지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니까 여러분 출제자들이 좋아하겠죠. 등록 전환 대상 토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아까 나왔네요. 왜 산지 관리법. 제가 그 해설에 다 해설 따로 이렇게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여기 칠판에 적어서 설명드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그 산지관리법, 기타 뭐 건축법도 아까 개발행위 허가받은 경우에 그때 등록 전환한다.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대부분 토지. 이어서 대부분의 토지가 다 등록 전환돼 있어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 지번 부여 지역의 대부분의 토지가 전부 다 등록 전환돼 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되는데 얘만 덩그러니 내버려 두니까 이거 불합리하다.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하기도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 경우에도 등록 전환 해주겠다. 핵심 단어만 적습니다. 그 다음 사실상 형질 변경. 사실상 형질 변경 되었으나 우리 지목 변경 할 수 없는 경우에 아까 4번에 나왔네요. 이때도 역시 등록 전환을 해주겠다라는 거. 왜?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면 이제 개발 행위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 소축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 그 다음 마지막이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도시군 아까 3번에 나왔죠? 3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토지가 조그매지면 더 이상 소축적으로 나타낼 수 전밖에 안 나오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 그래서 등록 전환 대상 토지 4가지 산, 대, 사도 이렇게 산에서 도 닦는 스님 생각하세요. 산, 대사도 산에서 도 닦는 스님 생각하세요. 산, 대사도 요 4가지 경우에는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시 60일 이내에 우리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 2번.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거. 공사 끝나고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우리 일반인 분들은요. 지목 변경부터 하고 공사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공사가 끝나고 지목 변경하는 겁니다.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고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맞네요. 그 다음 3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서 특례입니다. 특례. 특별히 봐준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 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원래 공사 준공되고 지목 변경 신청하는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특례,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특례 규정을 둬요. 그래서 공사 준공 전에 토지에 합병 신청하면서 왜 무슨 얘기냐면 막 예를 들어 뭐 전답 과수원 막 여러 필지가 있는데요. 여기 어차피 이제 우리 도시개발 하면서 아파트 지을 자리예요. 그럼 지목이 대가 돼야 되겠죠. 근데 필지는 너무 많아. 그러면 일하기 수월해요, 불편해요? 서류 작업하기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한 필지가 되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합병해야 되는데 지목이 서로 다르니까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필지 성립 요건 충족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병하기 위해서 뭐 지목 변경하셔야 돼. 그래서 이때 합병하면서 공사 준공 전이라도 합병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합병하면서 지목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합병을 하면서 원래는 공사 끝나고 다 지목 변경하는 건데 특례다라는 거예요. 합병하면서 지목 변경까지. 지목 변경을 해야 합병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한 필지가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아파트 지을 땅이니까. 이미 아시겠죠? 예. 자,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볼까요? 전답과수원 상호 간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답과수원 농지법상의 농지입니다. 즉 농지 상호 간에는요 특별한 형질 변경이 없어요. 농사하다가 예를 들어 밭농사하다가 좀 안 되면 거기다 막 복숭아 심고 감나무 심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형질 변경 없어요. 그래서 농지 상호 간에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맞네요. 특별한 형질 변경 없으니까. 그 다음 5번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 가름할 수 있다. 맞다 그죠? 누구의 확인? 지적소관청의 확인. 이걸 시험에서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바꿔서 아까 틀린 지문으로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4번으로 갑니다. 공간정보법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변화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구적인 경우에 일시적인 지형변화는 등록 말소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명관리청에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X 틀렸네요. 일단 틀린 게요. 일시적인 이 부분도 틀렸어요. 그죠? 틀렸고. 잘 생각해보면, 그럼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명관리청에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이 부분도 틀렸네요. 일단 토지가 이제 지형변화 등으로 일시적이라는 말 빼고 지형변화 등으로 이제 완전히 바다가 됐다. 그러면 그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통지는 사전 통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리 결과 통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전 통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전 통지를 하는 그 제도의 취지가 등록 말소만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왜? 원래 토지동 신청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토지가 바다가 된 그 소유자분들 슬퍼요. 알아서 여러분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적소관청에서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나한테 등록 말소 신청하세요라고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통지한다고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이걸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틀렸다 그죠? 일시적인이라는 말 빼셔야 되고 공유수명관리청을 토지 소유자로 바꿔주셔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등록 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60일 아니라 며칠? 90일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해야 된다. 자, 2번은 다른 건 맞네요. 지적은 직권주의니까 다른 건 맞는데 60일을 90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부분 틀렸네요. 자, 여러분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요. 우리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 전제 자체가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요. 시도지사, 그 다음 대도시시장, 승인, 즉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누구냐면 지적소관청의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그 상급기관. 승인받아야 되는 경우가요. 두 가지 나옵니다.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요. 전제 자체는 일단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럼 법에서 왜 승인받도록 하느냐?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상 토지가 대량인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승인까지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법의 취지는 대량이니까.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번 변경이에요. 지번 변경. 지번 변경 당연히 토지 이동이죠. 그죠? 지번이 바뀌었다. 이 토지 표시 중에서 뭐라도 바뀌면 토지 이동이거든요. 그럼 지번 변경은 한두 필지만 해요? 대량이에요. 대량. 이 지번 변경이 뭔지 아시죠?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면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를 한 그 취지가 몰각이 되니까 1번 옆에 2번 있고 2번 옆에 3번 있어야 편리한데 그 취지가 몰각이 되니까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한두 필지만 해요? 대량이에요. 대량이니까 승인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축적 변경입니다.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적으로, 즉 일반적 개발을 체계적 개발로, 일반적 개발을 체계적 개발로. 그럼 체계적 개발이라는 말 자체가요, 대량임을 전제로 합니다. 한두 필지만 축적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대량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승인받아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시험에 그냥 승인받아야 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 때나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대량인 경우에 그래 승인받는다라는 거. 대량인 경우에 승인, 대량, 전부 다 대량이니까 대상 토지가. 그러니까 승인받더라. 의미 아시겠죠? 예. 따라서 승인받아야 하면 틀렸네요. 그 다음 내용은 뭐 더더욱 말도 안 되네요. 다 틀렸네요. 4번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다시 토지가 됐다. 그럼 회복 등록하셔야 되겠네. 그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4번이 맞네요. 자, 조심하실 것은요. 아까 우리 등록 말소 있죠? 등록 말소. 등록 말소는 신청 90일 이내 아까 신청해야 된다. 맞죠? 신청. 그 다음 직권. 지적은 직권주의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이 발동된다. 맞아요. 그런데 회복 등록. 회복 등록은요. 신청 안 돼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다시 바다가 됐던 게 다시 또 토지가 됐다. 그럼 토지가 되면 소유권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아니에요. 소유권이 같이 반드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 민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바다가 됐다. 그걸 이제 포락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시 물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 소유권도 다시 그냥 갑자기 살아나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소유자 신청이라는 게 회복 등록 안 돼. 그래서 회복 등록은 오로지 직권에 의한 회복 등록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4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이 회복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해서 소관청이 회복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따라서 4번 옳은 지문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자고요.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 이번 지적 정리 결과입니다. 즉 사후 통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전 통지는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거고, 사후 통지는 소유자에게도 결과를 통지해 주지만 또는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해야 한다. 뒤에 틀렸다.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정리 결과는 관할이 넘어갔음을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바다가 됐으니까 관할이 넘어갔음을 알려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유자에게도 통지해주지만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한다라는 거.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그 다음 5번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축적 변경은 매년 시험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 나왔어요. 축적 변경. 자, 같이 한번 보죠. 틀린 것은 1번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하여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 또는 토지 이동 정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 자, 소유자의 신청. 그 다음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여러분, 잦은 토지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체계적 개발입니다. 개발 행위가 아주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체계적 개발. 그러면 더 이상은 소축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도 내에서 소축적을 다시 대축적으로. 그죠? 그게 축적 변경이다. 1번 맞고. 2번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왜?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 면적과 경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심각한 이해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 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 다만 소유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전문가가 없으면 회의 진행 안 되니까. 그래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 역시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이니까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틀렸네요. 2번이 바로 틀렸네요. 3분의 2죠.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심각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니까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 3번 질문 보시면 위 이의 경우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있어서 각각 등록돼 있어 축척 변경하는 경우, 합병하려고 하니까 축척이 다르면요 합병을 못해요. 한 필지 성립 요건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축척 변경해야 돼.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축적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굳이 의결이나 승인 그건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절차를 간소화한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축적 변경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 의견이나 승인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 4번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적 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 이제 승인 얻고 하는 거는 시행공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축적 변경을 실시합니다라고 시행공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공고는 이제 시행공고입니다. 이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시행공고를 하는데, 시행공고는 며칠 이상 하셔야 되느냐? 20일 이상 시행공고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5번 축적 변경 시행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하셔야 됩니다. 말뚝 꽂는다 말이에요. 말뚝 꽂는 이유는 말뚝 꽂고 측량 들어가거든요. 지적 측량.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경계점 표지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며칠의 시간을 줍니까? 30일. 그래서 시행공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는 말뚝 경계점 표지 설치해라. 그래야 지적 측량, 축적 변경 측량 들어가니까 설치해야 한다. 맞네요. 자, 6번으로 갑니다.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역시 틀린 것은 1번.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때는 오타가 났네요. 측이 아니라 축인데, 축적변경위원회는 지체 없이 일정 사항을 기재하여 축적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 틀렸네요. 자, 청산금 지급 징수, 그죠? 징수 완료되면요. 제가 이제 축적 변경의 절차, 뭐 예전에 이제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좀 외우라고 했죠. 과거에 축적 변경의 절차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이라고 시험에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그 다음 작년에도 역시 축적 변경의 절차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뭐라고 나왔냐면, 확정 공고는 언제, 어느 절차가 끝이 나면 확정 공고를 하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절차 순서, 승시, 경측, 조금, 납, 확. 승시경측. 왜 성시경이란 가수 기억하시고, 승시경측 조금 나빠. 이제 제가 많이 안 싫어한다고요. 예. 아시죠?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일단 제가 뭐 그 자세한 내용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승시경측 조금 나빠 해서 여러분들도 좀 기억해 주세요. 축적 변경의 절차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그렇게 시험에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납, 확. 나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승시경측 조금 나빠라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시험장에 가서 빠가 뭐지 이러시면 안 되니까 납, 확 발음이 비슷해요. 그럼 이게 확이 확정 공고거든. 그럼 얘는 뭐야? 청산금, 납입 및 지급, 납입. 그래서 청산금 납입과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1번 청산금의 징수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축적변경위원회는 확정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틀렸어요. 축적변경위원회가 아니라 누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죠. 확정공고는 지적소관청이 확정공고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지적이나 뭐 부동산 공법, 이 지적법도 공법이거든요. 공법 공부할 때는 행위 주체를 신경 쓰셔야 돼요. 누가 하는지.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확정공고하는 겁니다.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겠네. 이게 측일에서 글자가 틀렸네. 그래서 1번 X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는데 어쨌든 예, 오타가 났습니다. 축적변경위원회고 이거 축적변경위원회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그 다음 2번 축적변경 시행지역 내의 토지는 축적변경 확정 공고 이래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아요. 역시 대상 토지가 대량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의 효력 시기와 관련해서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축적 변경, 대량이니까 간주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언제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또 하나가 토지개발 사업인데 토지개발 사업도 역시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입니다. 왜 우리 도시개발 사업 있잖아요. 대량입니다. 따라서 그때도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 2번 맞고요. 그 다음 3번. 축적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2분의 1 이상. 전문가들 들어가야 되니까 2분의 1 이상 돼야 된다. 이 경우 축적변경 시행자 간의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일 때는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맞네요. 2번. 3번 맞고요. 그 다음 4번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이 축적변경위원회 회의 소집할 때는 그 위원들 회의 일시나 장소, 안건 이런 거 알고 들어와야 되거든. 와서 뭐 버벅거리고 하면 안 되니까 알고 들어와야 되니까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안건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오해하지 않고 들어와야 되니까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역시 맞네요. 나중에 우리 이 지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위원회도 역시 그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는 그 지적위원회 위원들 알고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들어와야 되니까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통지한다.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부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맡길 수 있다, 공탁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 7번 축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이건 청산금 지금 산정공고 결정공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정공고 또는 결정공고 같은 말이에요. 15일 이상 공고. 자, 청산금 결정공고 산정공고는 15일 이상 해야 한다. 옳은 지문. 자, 뭐랑 여러분 비교하셔야 되느냐면 아까 시행공고 축적변경을 실시하겠습니다라는 시행공고는 20일 이상인데요. 청산금 산정, 결정공고는 청산금, 돈이다. 청산금은 돈이잖아요. 돈, 동그랗다. 뭐처럼 생겼어요? 보름달. 돈은 동그랗잖아요. 보름달. 그래서 며칠? 15일. 그래서 15일 이상 공고. 잘 기억하셔야 돼. 헷갈려요.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청산금 산정공고는 15일 이상. 그 다음 2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해야 된다. 15일이 아니라 며칠? 20일. 아까 산정 공고 기간이 15일이니까 납부고지나 수령 통지 이제 는 사람은 돈 내셔야 되니까 납부고지 하고요. 이 지적소관청에서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은 받아가라고 수령 통지합니다. 그럼 시간 좀 더 줘야 되겠지. 산정공고 아까 기간이 15일 이상이니까 15일보다 산정공고 한 달로부터 며칠 이내까지 시간 조금 더 줘야 돼. 며칠 이내? 20일 이내. 20일 이내 산정공고를 한 달로부터 20일 이내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하라. 15일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은 X. 3번 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제 돈 내시려면 6개월 이내 소관청에 내셔야 되고 소관청은 수령 통지를 한 날부터 역시 6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도 6개월 이내 지급해야 한다. 맞네요. 그 다음 4번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역시 맞고요. 그 다음 5번 이의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 축적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역시 1개월 이내 이 축적변경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판단은 왜? 이 토지 소유자들하고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즉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이 축적변경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판단은 그러니까 축적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은 다 이 축적변경위원회에서 하는 거야. 의사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고 실질적인 그 실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인용 여부를 결제한 후 그 내용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인에게 이제
그 의결에 대해서 통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아까 실무는 지적소관청이,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 판단은 우리 축적변경위원회가 한다. 5번도 맞네요. 그 다음 8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토지 소유자가 해야 하는 그 토지의 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대신은 이제 대위 신청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위. 제가 우리 등기에서 대위 신청은 아까 신건수 채구 외우라고 했죠? 등기에서 5가지. 그래서 안 그래도 건수가 많은데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는 바람에 신건 숫자가 최고가 되더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럼 이 신이 뭐예요? 신탁 등기인데 얘는 우리 지적이랑 관련 없어요. 이 건은 건물 멸시 등기, 얘도 지적이랑 관련 없어. 그래서 우리 지적에서는 수용 채권자 대위 구분 건물, 수용 채권자 대위 수채구. 등기는 신건 수채구, 지적은 수채구. 자, 따라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번 토지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 얘는 지적이랑 관련 없어요. 네, 그래서 바로 1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 민법 404조. 민법 404조가 뭐냐면 채권자 대위.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토지 소유자인데 얘가 토지동 신청을 안 해. 그러면 채권자가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에 해당 그 토지를 관리하는 그 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역시 대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을 한다. 그럼 뭐랑 관련이 있느냐? 수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대위한다? 토지 소유자. 원래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건데 그 토지 소유자를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수용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공공사업 역시 뭐랑 관련이 있어요? 공공사업 여러분 뭐랑 관련이 있어요? 수용. 그래서 역시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 해당 사업 시행자가 누구를 대위한다? 토지 소유자를. 그 다음 5번 우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뭐예요? 구분건물. 그래서 아까 제가 수채구라고 했죠. 구분건물. 그래서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역시 대위 신청 규정이 있는데 누가 대위한다는 거예요? 누가? 관리인. 우리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왜 관리사무소장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인이 누구를 대위한다? 토지 소유자를. 그 토지 소유자를 관리인이, 우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대위할 수 있고 또는 그 해당 사업 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네요. 특히 이제 우리 구분 건물의 경우에 그 관리인이 그 토지 소유자 대위해서 토지동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자고요. 그래서 등기는 신건수 채구, 지적은 수채구. 신건수 채구, 지적은 수채구. 수용 채권자 대위 구분 건물. 자, 됐습니다. 그 다음 9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토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이라고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토지개발사업 같은 말이에요. 역시 특례,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특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역시 토지개발사업입니다. 반듯반듯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일일이 신고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신고하느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1번은 X.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일일이 투명하게 해야 돼.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일일이 신고하래요. 지적소관청에.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 다음 2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도 오로지 전속적으로 사업 시행자만이, 우리 토지개발사업은요 전속적으로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동을 신청합니다. 원래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하시는 건데 토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전속적으로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동을 신청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맞네요. 3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동은 형질변경공사가 준공된 때, 제가 아까 그랬죠. 축적변경도 대량이고 우리 토지개발 사업도 대량이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대량이니까 획일적으로 토지동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겠더라. 왜? 사업기간이 무지무지 길거든요.
그래서 토지이동의 효력 발생 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축적 변경은 확정 공고일의 마지막 절차인 확정 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이 토지개발 사업은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 공사 끝났을 때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4번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자, 일일이 아까 어디에 신고한다?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우세요. 토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생겨요. 한두 푼이 아니야. 엄청난 돈이 생겨요. 돈은 동그랗다, 그죠? 그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생긴다. 돈은 동그랗다. 동그랗으니까 보름달, 보름, 15일. 그래서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아까 사업의 투명성 때문에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일일이 신고하라.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 다음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 아까 제가 우리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는 전속적으로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이동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근데 사업 시행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토지이동 신청을 못해요. 그래서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보증보험회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참 법이 잘 만들어져 있다, 그죠? 이렇게 전속적으로 하도록 해놓고 혹시 파산 선고 받을 수 있으니까 보완 규정까지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네요. 우리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부분은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합니다.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자,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토지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그 다음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각각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옳은 지문. 이것도 바꿔서 내요. 그 다음 2번.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 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가 먼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등기소에서 통지가 오는 거야.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 기록에 기록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상과 토지 표시가 안 맞대.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서 등기소에서, 야, 우리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도 소유자 좀 바꿔주세요 라고 통지가 오는데, 소관청이 바꿔주려고 보니까, 소유자를 바꿔주려고 보니까 토지 표시가 등기부랑 안 맞더래요. 그럼 토지 표시에 있어서는 뭐가 우선해요? 지적공부가 우선해요. 등기부보다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하다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자 정리 안 해줘요. 이거부터 먼저 일치시키고 와, 이거지. 등기소에다가. 그래서 등기소에 불부합 통지를 합니다. 안 맞으니까 이거부터, 토지 표시부터 먼저 일치시켜 주세요. 그래야 제가 소유자 정리할 겁니다. 근데 이 등기소에서, 그럼 등기부를 바꿔주셔야 되거든. 그 등기소에서 이제 그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변경 등기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소유자가 변경 등기 안 해. 그러면 그때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해서 어쨌든 토지 표시를 일치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맞네요.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부합하지 않은 때는, 그때는 소유자 정리 못한다라는 거. 토지 표시부터 먼저 일치시키셔야 되니까. 자, 3번 보시면 위의 경우에 등기소가 지적소관청에 불부합 통지를 받은 때, 이제 이거 일치시켜 주세요 이 말입니다. 네, 불부합 통지 받은 때는 소유권 등기 명인이 1월 이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어쨌든 일치를 시켜 주셔야 된다. 그래야 소유자 정리한다라는 거죠. 4번 보시면요. 우리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의 부동산이다 이 말이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그래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유자 없으니까 이제 국가가 국가 명의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즉 무주의 경우에만 국가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4번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라는 그 민법의 규정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5번.
우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등기 기록을 기초로 하여 지적 공부를 일치시키므로 여기까지 맞네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뭐가 우선해? 등기가. 그래서 등기 기록을 기초로 해서 지적 공부를. 그래서 등기가 먼저 바뀌고 나중에 지적 공부가 바뀌는 거지. 근데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 공부가 먼저 바뀌고 나중에 등기부가 바뀌는 거고. 구별하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미등기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때에는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이거든. 토지 이동이니까 아까 토지 이동은 신규 등록 토지 이동이니까 그죠? 얘는 직권주의, 즉 실질적 심사. 직권주의는 실질적 심사거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신규 등록, 우리 신규 등록은 토지동이니까 직권주의는 실질적 심사. 따라서 신규 등록하는 때는 소관청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여 조사 등록할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요. 당연히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얘가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죠? 신규 등록은 토지동이고 토지동은 직권주의. 그럼 직권주의는 실질적 심사. 그래서 얘가 소유자인지 아닌지 소관청에서 조사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부연 설명하면 만약에 뭐 다른 토지동, 즉 등록 전환이다. 이미 등기부가 있거든요.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이미 등기부가 있으니까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아직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은 토지동이고 토지동은 직권주의 실질적 심사 따라서 이 실질적으로 조사 확인 등록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문제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여러 문제에 있어서 아마 조금 푸시기 힘들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꼭 복습 한번 풀고 갖다 버리지 마시고요. 복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